네, 안녕하세요. 그 센티움 학원에서 통합사 한국사 맡고 있는 김기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PPT를 쓰진 않을 거고 그냥 이제 저 소개 좀 하자면은 센티움 이제 사이트한국 대표 강사고 그리고 이제 반포 시스템제 대원 교육 이런 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과목 특성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압구정거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2018년부터 통합사가 생길 때부터 압구정거를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통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객관식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객관식은 누구나 맞출 수 있게끔. 근데 이제 보통 압구정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도를 약간 좀 되게 특이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다른 돌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제 이제 자료 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은 거기 이제 통합사의 각 단원별 제가 내용이랑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 난이도 정도를 적어놨고 제가 설명할 건 없고 이거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작년 기준의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이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4단원 4-1, 4-2 나가고 보통 이 7단원을 다른 학교들은 다 2학기 때거든요. 근데 얘네는 1학기 때래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7단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1단원 내용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때에는 이제 4-1이랑 4-2가 좀 많이 힘든 거예요, 애들이. 여기가 이제 수능에서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 파트냐면 정치와 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말장난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말장난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압구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중하로 따진다면은 통사는 난이도 중 정도가 돼요. 이게 중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통합사회라는 교과목 그 자체 구성이 일반 사회 영역이 있고 지리 영역이 있고 윤리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각 영역의 전공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을. 근데 실제로 저도 거의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각자의 영역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앞고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A, B, C로 돼 있거든요. A, B, C. 그러면 선생님이 세 분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각 전공자가 들어오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리 영역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학교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일사가 두 분이 들어오시고 지리가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럼 여기 단어는 결국은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파트가 비전공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압구정권 난이도를 보통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데 각자 들어온다? 그 난이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현대고가 그래요. 현대고, 서문여고, 세아여고, 세아고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좀 들어온 학교들이고 근데 압구 같은 경우는 그냥 난이도 중정도의 학교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구의 특징이 뭐냐면 평균적으로는 객관식이 이 정도 나와요. 22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8문에서 10문항이 나와요. 서술형이 되게 많은 학교예요. 서술형이 많으냐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객관식에서 애들 급간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눌 거냐? 결론적으로는 서술 조건을 다르거든요. 얘가 단답형도 있고 약술형도 있고 논술형도 있어요. 왜냐면 논술형이 8에서 10문항이 나오니까. 그러면 약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에다가 다 조건을 걸어요. 몇 개 이상 써라. 이 단어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맞지 않으면 나 점수 다 깎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등급을 가르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소위 수능형 문항이 나오진 않아요. 소위 수능형 문항. 원래 수능형 문항이 안 나오는 학교는 제가 보통 난이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난이도를 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수능형 문항은 안 나오지만 문제는 서술형에서 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보시면은 이제 1학기 기말 때에는 이게 작년 기준에는 뭐 이제 2-1, 4-3, 5-1 이렇게 나갔는데요. 사실 이 통합사의 전체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은 경제단원이에요. 경제단원. 경제단원인데 근데 5단원도 1학기 기말에서 5-1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5-1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기회비용 관련된 건데 사실 이제 통합사회가 어려운 거는 이제 5단원에서 이제 5-1 기회비용이랑 5-1에 이제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5-3에 이제
무역 이론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거고 보통 이것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압고는 이것도 이렇게 세게 안 내요. 세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지만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 다른 학교들은 통합사회가 1학기 때 힘들고 2학기 때 쉬워지거든요. 근데 압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원들이 오히려 2학기로 가 있고 쉬운 단원이 1학기로 배치돼 있어서 1학기는 애들이 할만해요. 통합사회 할만한데요. 근데 2학기 때도 선생님 안 할만한데요. 또 그러면서 오히려 압구 정보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1학기 때 애들이 많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나 이거 갈 건데 뭐 포기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압구는 2학기 때 늘어나요 애들이. 약간 좀 반대 성향을 보이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식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수능형 문항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대신 서술형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결국 서술형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국은 서술형은 교과서의 지엽적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의 지엽적 파트. 교과서 구석지에서 외워야지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문제는 애들이 그거를 혼자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압구정보가 생각보다 통합사회가 그렇게 막 빡세게 막 이렇게 많이 나가고 오버해서 나간 학교는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등급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요새 좀 이과 강세다 보니까 애들이 1학기 때 점수 안 나오면은 그냥 2학기 때 포기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1등급에 묻혀져 있어요. 어차피. 그거를 뚫고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안착이 되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등급을 들어가기는 좀 쉬운 거예요. 오히려 이 과목. 그러니까 제 과목 한정입니다.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제 과목 한정. 왜냐면 애들이 점점 안 하거든요. 이거. 나 이거 할 건데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점점 뭐랄까 경쟁이 떨어질 때부터는 2등급이나 3등급을 따기는 좀 더 좀 이렇게 수월한 과목이. 최근에 이게 압고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 대치권이나 혹은 이제 뭐 서초권이나 손파권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과 강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제 보통 이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뭐냐면은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채로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그래요. 왜냐면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원래 어렵잖아요. 국어 요새 빡세고 영어도 뭐 쉽다 하지만 양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이 늘어나요. 중학교 때 공부량과 고등학교 때 공부량을 비교하면은 적게는 1.5배, 많게는 2~3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중학교 때 역사 AB랑 사회 할 때는 애들 일주일 전에 프린트 열어서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면은 90점 나오거든요. 그럼 A잖아요. 애들이 그 생각으로 해서 또 들어오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양이 늘었거든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신경을 안 쓴 상태에서 이거 시험 보러 들어가면은 뭐 되게 신기한 점수 나와요. 50점, 60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과 성향의 남자애들이 그런 게 많고 보통 1학기 기말 때 이제 좀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또 1학기 중간 때 안 하다가 혼자 하다가 혼자 해서 점수 안 나오고 들어온단 말이죠, 애들이. 이제 상담을 해요, 제가. 넌 국어 영어 수업 몇 점 맞았니? 뭐 다 잘 맞았어요. 근데 탐구는 40점이야. 너 뭐 하는 새끼냐? 그러거든요. 애들 보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고. 그럼 이제 사실 학원을 다녀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라는 거냐면 결국은 다 모든 과목의 학습량이 늘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과 강세다 보니 제 과목이 애들이 코스로 자기주도 공부를 할 때도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저랑 같이 하면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시간 절약 그런 부분 측면에서 조금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국사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 자료 4페이지 보시면은 진도 유형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사 2단이 질 1단이 나가면서 이제 압구정은 난이도 중등도 된다는 거 통합사에는 그리고 제 밑에 보시면은 그 통합사에 해시태그라고 해놨는데 그 해시태그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압구 같은 경우가 수능형 문항은 안 나오는데 국어 영역 비문학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얘네들이 4-1에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영국의 노동자들이 보통 성원권을 주장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통 성원권을 주장했다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오답이에요. 왜냐면 모든이 아니라 여성은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객관식에서는.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나하나 잡아서 점수를 깎아서 급간을 세우려는 경향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 이제 한국사 압구정고는 통합사회는 할만합니다. 한국사가 최근에 너무 어려졌어요. 이거 한국사 진도를 굉장히 특이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그냥 한 선생님이 들어와서 쭉 가르쳐요. 얘네는 A 선생님이 있고 B 선생님이 있어요. A 선생님은 1단원부터 나가요. B 선생님은 2단원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험 범위가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아래 보시면 1학기 중간에 1-1-2가 A 선생님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 2-2, 2-3, 2-4가 B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1단이 들어가고 2단이 들어가거든요.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랑 근현대사랑 동시에 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를 엄청 잘게 쪼개서 배우는 거예요. 그 잘게서 쪼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 전근대사가 원래는 지금 바뀐 교육과정상에서는 굉장히 소략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는 전근대사를 25% 했어요. 75%.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25%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게 반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전근대사가 25%고 근현대사가 7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여기는 나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전근대사 내용이 소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전근대사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난이도가 최근에 더더군다나 어려워진 게 원래는 얘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A 파트만 어려웠어요. 한국사가. 근데 이제 B 파트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재작년부터. 이 선생님들도 그냥 그런 데서 엄청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더더군다나 중학교 때 그런 데서를 많이 안 배우고 올라왔단 말이죠.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배우거나 거의 찍먹 수준으로 배우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런 데서 같이 동시에 쳐버리고 전근대사는 옛날처럼 어렵게 돼버리니까 애들이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육과정 이외의 것을 출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늘 항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공문 내리는 게 있어요. 제발 한국사 교육과정 이외의 거 출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통합사에는 그런 거면 안 내려와요. 왜냐면 통합사 교과서가 너무 쉬워서 교과서 문제를 내버리면 아예 등급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계속해서 내려와요. 교육과정을 내지 마라. 교과서 기반 출제해라.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은 교과서 위분리가 있어요. 교과서 위분리. 왜냐면 교과서가 기본적 교육과정에 큰 때를 따르지만 거기 손안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렵게 쓰여진 교과서가 있는 거 하면 쉽게 쓰여진 교과서가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겁니다. 예를 한 페이지에 뭐 어떤 교과서는 1000글자 들어가요. 근데 어떤 교과서는 2000글자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소단원이지만 내용이 덜할 수도 있고 자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비상교육이거든요. 근데 비상이 굉장히 쓸데없이 자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전근대사에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압구정고 한국사 수업을 6페이지 보시면은 교과서로 수업해요. 교과서. 학교도 교과서 나갑니다. 저도 교과서 합니다. 근데 보시면 왼쪽 보시면은 왼쪽이 그 압구정 교과서거든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빈칸을 떨어놨죠. 뭐냐면은 교과서 기반 출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선택지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전공자니까 자 이런 문장이 또 표 나올 거고 이러한 문장 나올 거고 이런 문장이 이렇게 변형될 거야 이렇게 계속 애들한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계속 그냥 애들을 계속 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을 왜 떨어졌냐면은 결국은 역사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문제 형태가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을 소위 사료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가 어떤 사건인지 어떤 뭐인지를 알아야지 일단 문제 접근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시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의 키워드를 빈칸 뚫어놓고 아 이게 있으면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봉오동 전투인데 그 봉오동 전투에서는 누가 있으면 된다. 뭐 이제 뭐 홍범도가 있으면 된다. 아니면 뭐 홍범도가 2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얼마나 완벽하게 암 상태로 들어갔느냐가 한국사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악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연장이냐면 누가 한국사 교과서 구석지까지 담긴 일을 보는 경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악고가 특히 더 따진다는 건 굳이 순서대로 나가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그리고 또 비상교육이라는 교과서 그리고 원래는 A 파트 선생님만 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최근에 2년 전부터는 여기 선생님들도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압구정과 한국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설명회 때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개괄 정도 설명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거 보시고 이제 가정에 가셔서 자녀분들 6페이지는 꼭 보라고 하세요.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 정도를 알고 있어야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이후 내용은 그냥 제 자랑입니다. 네, 제 수업 관리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자랑이어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관리는 사실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 학원에 있는 뭐 선생님들 다 하시는 관리들 있잖아요. 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문자 나가고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테스트 여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수업에서 딱 호평 받는 건 딱 2가지거든요. 하나는 교과서 빈칸 넣기예요. 한국사. 예. 왜냐면은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은 학원에 와서 수업을 줌으로써 교과서를 자연스럽게 2, 3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테스트도 교과서 암기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머님들이 이제 수업 이제 제가 수업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저랑 수업 안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자료라도 좀 따로 팔면 안 되냐. 근데 물론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호평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과제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굉장히 빡세게 해주는 편인데 제가 과제에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첨삭을 달아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조교들이 채점도 하거든요. 채점은 다 하는데 제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일일이 제가 다 첨삭 달아주고 제가 일일이 다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클리닉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탐구 저도 클리닉 해봤는데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클리닉과 비슷한 효과를 얘기 만들었던 게 바로 제가 일일이 첨삭 달아주고 틀린 문제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런 방식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이제 제 수업에서 가장 나오는 강점이고 호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니까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